네, 금요일장 3대 지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확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엇갈린 팔란티어 평가인데요. 이번 주에 서비스업 PMI 지수도 그렇고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좀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이제 정말 슬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5일날 발표된 그 ISM 7월 서비스업 PMI 이제 50.8이 나왔는데, 50.1이 나왔는데 6월에 50.8보다 0.7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전문가 전망치 51.1도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은 PMI 세부 지수 중에서 가격 지수가 69.9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2.4포인트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MI는 떨어졌는데 가격 지수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관세 영향의 본격화를 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서비스업이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PMI가 둔화된다는 부분은 미국 경제 전체의 전망의 위축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스티븐 밀러 ISM 주서위원회 의장의 발언도 보면은 고용 지수의 지속적인 수축 그리고 가격 지수의 빠른 확장 결국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이제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관세 영향이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는 상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이제 방향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그 서비스 PMI 같은 경우가 이런 관세 영향을 좀 본격화해주는 그러한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용 지표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고용에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고요. 또 이제 앞서 발표된 ISM 제조 PMI도 48.0, 그러니까 6월에 49.0보다 또 1포인트 정도 낮아졌거든요. 고용, 제조, 서비스 모든 지표들의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세가 지금 물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사례를 AP통신에서 꼽았는데 보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에서 97%가 수입품입니다. 이게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 40%,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신발이 19%, 의류가 17% 상승한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세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 조치가 실질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올해하고 내년에 각각 0.5포인트씩 감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결국 GDP도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은 결국 이거는 그 미국 내 수입업체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고요. 이거는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면서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미 아디다스라든가 뭐 P&G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관세 압력 때문에 우리 가격 올린다라고 이미 인상을 공식화했어요. 그런 건 놓고 보더라도 이번 이제 관세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부메랑처럼 미국 소비자들에게 관세 효과가 전가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에 좀 페드는 점점 비둘기파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사실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12일 날 CPI가 발표가 돼요. 네.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면은 CPI가 3%를 넘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치명적이죠, 사실. 지금 기껏 2%대 지금 가까이 가게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한번 물가가 튀어가지고 3%를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참 그 페드 입장이 되게 난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결국 뭐 이게 파월 의장의 의도든 아니든 간에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의 방향성을 좀 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CPI가 확 튀어버리면은 연준의 입장이 정말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그 다음 주에 10일 날 발표될 7월 CPI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일단 네.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이제
뭐 그렇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제 CPI가 만약에 좀 높게 나왔을 때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지금은 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 수준으로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발표될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관건이 될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한창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좀 다소 회의적인 분석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의 PER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던 이번 2월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시장이 오버슈팅 양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의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그냥 주가를 확 밀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과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는데 요번 실적 시즌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소비입니다. 저소득층 소비하고 신용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분위 소득층하고 그 위에 소득층하고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분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는 0.7%였는데 이번에 8%까지 급증을 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타겟이라든가 베스트바이 같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굉장히 저가의 상품을 파는 이러한 저가 소비주가 굉장히 부진해요, 실적이.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고소득층으로 전이가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 럭셔리를 표방하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호텔 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죠. 네. 결국 이러한 소비 둔화가 M7의 주가 추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B2C 사업의 비중이 높은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은 굉장히 주가가 요새 부진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애플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투자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네. 반면에 B2B 모델을 가진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좋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좀 갈라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2분기 실적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이제 발표를 했냐면은 M7이 없었으면 기업 실적이 정말 별 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M7의 2분기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26%인데 M7을 제외하면은 S&P 500 기업들의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형 기술주들 쪽으로 이익이 쏠리고 있어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도 마찬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몇몇 종목들이 흔들려 버리면은 전체 시장이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쏘림 현상들은 그렇게 시장 입장에서는 달가운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내에서도 차별화가 뚜렷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가 상승하면은 꼭 팔란티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네. 팔란티어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좀 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부담이 없는 건가요? 사실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3년의 차트를 놓고 보면은 계속 올라요. 3년 내내. 이게 이제 이번에 분기 처음으로 매출 10억 달러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한 달 전에도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올 들어 두 번째 상향 조정을 한 거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16%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8%를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요. 결국 팔란티어의 가장 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점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그대로 수혜를 받는 거죠. 올해도 뭐 미국 정부 계약이 여러 건 있었고 뭐 4월 달에는 3천만 달러짜리 대규모 계약도 체결을 했었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감축하면서 국방 예산은 증액을 하고 있는데 미 육군이 향후 10년간 팔란티어의 서비스에 최대 100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실적에서도 정부 매출이 53% 급증을 하면서 4억 2,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가 단순히 정부 수주만 가지고 실적이 좋으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 흐름에 가장 잘 편승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기업 대상의 서비스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에 팔란티어의 고객이 139개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는 711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지금 고객 숫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에너지라든가 뭐 금융, 뭐 제조, 헬스케어, 보험, 건설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민간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팔란티어가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팔란티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웨드부시 같은 이제 전망 기관은 AI 붐에 힘입어서 시총이 몇 년 내 1조 달러에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34.8배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2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하겠지만은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지금 이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지금 받고 있는 전례 없는 프리미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논란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팔란티어의 성장성에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그럼 누가 팔란티어 다음이냐 이런 걸 찾는 또 작업들이 아마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워낙 좀 고평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팔란티어의 후발주자로 계속해서 눈을 돌릴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